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국이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임실을 그려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덕수 당선인은 공직사회의 줄서기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철저한 국민중심 행정과 소득중심 민생경제를 다짐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민선 9기 임실군정에 닷을 올릴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문가 14명으로 꾸려진 인수위는 기획, 조정과 환경, 복지, 산업, 건설, 문화, 관광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공약과 군정 전반을 점검합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향 임실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여기 인수위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혹시라도 또 밖에서 침해를 한다거나 간섭을 한다거나 그것을 또 막아내는 역할. 자문위원회는 전임 행정에 굳어진 관행을 깨트릴 과감한 쇄신을 주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옛말에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러는데 10년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싹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지만 된다. 한덕수 당선인은 공직사회의 줄서기 관행을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희망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서 또 군민 중심 행정과 소득 중심 민생 경제를 굳게 다짐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군민 중심으로 다시 쓰겠다. 원스톱 서비스는 기본 질서니까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먹거리 내지는 소득을 올려서 자급자족하면 살 수 있는 기반을 완고히 만들어내겠다. 첫 전체회의에서는 인수위 운영 기간과 부서별 업무보고 일정, 향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인수위는 활동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백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백서에는 예산 집행 내역과 주요 활동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입지가 사실상 전남 광주로 확정되면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투자 유치 200조 원 공약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영식 인수위원장은 15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 130조 원 정도 투자 유치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수위의 해당 특별위원장도 200조 원 투자 유치를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전남 광주행이 확정되면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소 입력 오류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북경찰청은 15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화산 1동 제3투표소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돼 1,104명의 투표 결과가 빠지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과 도민에게 사과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산 연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연안 구조정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14일 오후 4시 40분쯤 군산시 옥도면 연도에서 수도관 정비공사 중이던 70대 남성이 각혈 증세를 보여 군산해양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기 여객선 운항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 해상 이송이 불가피했고 해경은 즉시 구조 세력을 급파했습니다. 환자는 비응항으로 옮겨진 뒤 119 구급대에 인계됐습니다.
기업들의 인력난 회수와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채용회장이 부안 지역에서 마련됩니다. 부안구는 오는 17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 매칭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참프레를 비롯한 8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합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취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로컬 잡센터에서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진행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한 고인돌 야생가족 선사 캠프가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고창군은 민간단체인 문화유산마을과 공동으로 3차례 캠프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청동기 시대 마을 재현 공간인 중립선사마을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선사시대 의상을 입은 채 유적 탐방을 시작으로 토제품 만들기 등을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불을 피워 화덕에 고기를 굽는 선사인의 부엌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고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다지는 뜻깊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K국악무대 길 울림의 몸짓, 호흡에 춤추다 공연을 엽니다. 국악 연주단 무용단이 참여해 전통춤의 흐름을 이어가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연고무와 호남 건무, 흥타령과 살풀이춤, 규장 농월 등 다양한 춤이 무대에 오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이번 공연을 상반기 마지막으로 꾸민 뒤 재정비를 거쳐 9월부터 하반기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연 예약은 국악원 누리집과 전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입력 오류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선거룩 수치를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선관위 해명을 두고 무책임하다며 비판했고 전면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선관위가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입력 오류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전주시 완산구 개표 과정에서 중화산 1동 제3투표소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적힌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착오 입력했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보다 투표수 110표가 줄었고 이남호 후보는 62표, 천호성 후보는 43표가 각각 적게 집계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록 오류를 수정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투표록 작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부족한 선거 관리 제도를 중앙선관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에서도 당선인 결정에 영향은 없다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지역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앞서 투표록 작성부터 전산 수정까지 최소 3차례의 오류 수정 기회를 놓쳤다며 선관위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계속적인 실수 또는 잘못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불쏘시개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1,100여 명의 민의가 누락된 사태를 단순 입력 오류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또 완주군 경천면과 임실군 강진면 등 4개 지역 사전투표에서 이원택, 양정무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현상에 대해 단순히 수학적 확률이라는 선관위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용동면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수가 313명이고 서수면 같은 경우에는 545명입니다. 선거인수가 한 200명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투표수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민의를 온전히 지켜낼 전면적인 대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열리는 예촌 쓰레기 없는 시민장터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10만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기후환경연대와 송전탑 건설 백지화 남원대책위원회는 수도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에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은 막대한 환경 파괴와 재산권 침해, 관광권 위협 등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전북특별자치도, 항공사 에어로케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일본과 대만 등 국제 노선을 운영하는 에어로케이의 항공망과 전북 관광자원을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전북 관광 상품과 순창 장류축제 해외 홍보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이번 협약이 예비 글로벌 축제인 제21회 순창 장류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남원시가 주생그린 파크골프장을 36홀 규모로 확장해 13일 개장식을 엽니다. 이번 사업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습니다. 확장 개장으로 시민과 1,400여 명의 파크골프 회원, 인근 지자체 이용객들의 수요를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원시는 임시 운영을 거쳐 6월 말 공인구장 인증을 마친 뒤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주변에는 야구 연습장과 애견 놀이터도 새로 조성돼 스포츠와 여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태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거센 질타를 받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개표관리 부실로 민의를 왜곡해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차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세 차례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은 행정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치명적인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선관위 태도는 부정선거 세력에게 불쏘시개를 제공하는 꼴이라며 대시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 내부 쇄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화관이 직접 시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도 지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한 아파트 단지 잔디광장입니다. 스크린이 설치되고 입주민들이 하나둘 잔디광장 자리를 채웁니다. 잠시 뒤 시작된 영화 상영.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문화체험입니다. 한국영화인들의 단체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도지회가 한국영상자료원, 명필름과 함께 운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현장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 영화관이 꼭 아니더라도 영화를 볼 수 없는 곳 혹은 이제 보기 조금 어려운 곳에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취지에 그리고 좋은 기획이라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소 지역과 복지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선보인 영화는 반려동물의 여정을 그린 애니메이션 기리의 뭉치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오성윤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영화배우 도경수와 박소담, 박철민 등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기견들이 모여서 어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곳이 없을까? 그런 곳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
그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좀 같이 보면서 이 영화를 보고 즐기고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매개로 반려동물과 시민, 영화인이 한 공간에서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찾아가는 영화관. 주민들에게 단순한 문화 활동을 넘어 소통과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민선국이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남원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양충모 당선인은 일자라는 경제시장을 내세우며 남원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민선국이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정 현안을 살피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겁니다. 양충모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으로 최용택 전 남원시 총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기획, 홍보와 행정, 교육, 의료복지, 청년 등 6개 분과의 15명의 위원과 30명의 자문위원으로 꾸려졌습니다. 양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을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닌 향후 4년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약속한 일자라는 경제시장을 실천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우리 국가 예산 확보, 또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남원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 남원이 가진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미래 성장 동력과 연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미래산업 중심도시이자 K컬처 거점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제시장을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구도 늘어나고 특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남원 정말 행복한 남원, 정말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최 위원장도 경제도시 실현과 시민 주권도시 구현, 화합과 소통을 인수위 운영의 3대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통적인 문화관광도시의 명성을 넘어 AI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강소도시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의 훌륭한 성과는 계승하고 미흡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한치의 시정 공백도 없는 안정적 인수를 완수하겠습니다. 인수위는 활동을 마친 뒤 30일 안에 백서를 작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던 송산동 송영교 확장 공사를 마치고 전면 개통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기존 폭이 5m였던 교량을 12m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폭 7m, 길이 62.5m 규모의 합성형 라멘교를 신설해 전체 폭을 12m로 넓혔습니다. 그동안 송영교는 폭이 좁아 마주오는 차량이 교차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남원 영북중학교가 전북도 내 중학교 가운데 두 번째로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지난 5일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 IBO로부터 영북중이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북중은 앞으로 토론과 논술 중심 수업을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본격 운영합니다. 또 스마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자기주도 학습, 1인 1학기 연주 등 국제적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이번 인증이 학생 성장뿐 아니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